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젤리의 종합운동장의 젤리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준비한 컨텐츠는요, 뭉쳐야 찬다로 보는 레전드 오브 레전드 시간입니다.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요새 핫하죠. 출연진도 되게 각 분야의 전설들 모시고 기획도 괜찮고 프로그램 재미있고 너무나 좋은데 한 가지 저한테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런 전설분들을 모셔놓고 조금 희화화하는 부분이 아쉬워서 이분들이 전성기 때 어떤 성과를 내셨고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자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시간은 역시 우리 감독님부터 해야겠죠. 안정환 감독님입니다. 우리 코리안 판타지스타 안정환 형님입니다. 출생은 1976년 1월 27일생이고요. 신체는 키 178cm, 몸무게 73kg입니다. 현재 소속은 리해원 라이프스타일 컴퍼니 대표 이사를 맡고 계시고 또한 MBC 축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력은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졸업하셨고요. 프로 데뷔는 1998년 부산 대우 로얄즈에 입단을 하시면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국가대표 주요 경력은 A매치 통산 71경기에서 17득점을 하셨다는 점, 그리고 현재 JTBC 뭉쳐야 찬다의 감독을 맡고 계십니다. 코리안 슈퍼마리오 안정환 예능 프로그램에서 따온 건데요. 형수님 되시는 이혜원 씨가 안정환 형님을 놀린다고 이제 아빠가 마리오 닮았다라고 아드님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정환 형님 얼굴에다가 우리 슈퍼마리오를 씌우셨어요. 전 이런 거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요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신문 기사를 가져온 건데요. 요 기사가 이제 전성기 때 안정환 형님을 제대로 평가해줬던 기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호주 크나우 9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축구선수 무려 4위, 그리고 영국 여성 10,000명이 뽑은 월드컵 섹시가이 3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외국인 여성분들이, 특히나 백인 여성분들이 동양 남자분들에 대한 호감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월드컵 섹시가이 3위를 했다는 점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1, 2, 4, 5위를 보시면 엄청난 분들이에요. 물론 축구 실력도 어마어마하지만 사실 몇몇 분들은 조금 의아해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데이비드 베컴 형님이시죠.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2등이 이제 피구 형님인데 이분이 섹시하신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 눈에, 제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축구 실력은 정말 어마어마하셨던 분입니다. 당시에 레알 마드리드에 계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4등이 마이클 오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렸고 소년소년한 그 매력으로 묻 여심을 사로잡았던 그 마이클 오원 선수였습니다. 5등은 프랑스의 다비드 트레제게 형님. 사실 얼굴이 섹시한지는 모르겠고 그냥 귀여우신 것 같은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 피파 홈페이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월드컵 빅스타 탑 10 선정되셨고요. 그 중에 유일한 동양인이었다. 미국 뉴욕타임즈에서는 긴 머리에 오똑한 콧날을 지닌 핸섬한 안정환은 만인의 연인이다. 맞는 말씀이죠. 프랑스 최대 종합일간지 르몽드, 지금도 있는 일간지입니다. 그냥 듣보잡 아니고 최대 프랑스의 종합일간지입니다. 한국 어린 왕자의 귀환, 로마 왕자와 같은 외모, 그리고 당연히 한국 여성 응원단 설문 섹시스타 1위죠. 네, 보시면 또 다음에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말입니다. 안정환은 레알 마드리드의 베컴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로 여겨진다. AFP 통신에서는 안정환은 핀업보이다. 핀으로 꽂아둘 만한 미남이다. 축구 실력 외에 여성들을 매혹시키는 외모를 지니고 있다. 맞는 말씀이죠. 이런 형님이십니다. 안정환 형님의 커리어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윤영기하고 프로 데뷔 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환 형님이 윤영기 시절에는 굉장히 이 귀공자 같은 외모와는 다르게 굉장히 불우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정말 귀공자와 같은 외모 아닙니까? 근데 흑석동 판자촌에서 자랐다. 이게 1970년대의 흑석동 판자촌입니다. 버스비를 아끼려고 걸어서 통학했다. 심지어는 아침에 일찍 축구를 하려고 학교를 가는 날에는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조차 너무 아까워서 체육 창고에서 잠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빵과 우유를 준다는 이유로
축구부를 입부했다고 하고요. 쉬는 날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목동역 공사판에서도 일을 했다고 하고요. 청소년 대표팀 선발 후에 오렌지를 처음 드셔봤다고 하십니다. 절반은 본인이 드시고 나머지 절반은 집에 가져가서 할머니께 잃었다고 합니다. 안정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슬픈 이야기, 굉장히 굴곡진 그 안정환 형님의 라이프를 긴 기사로 서술을 해놓은 기사인데 그 중에서 3가지 주제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옷이 한 벌뿐이었던 패셔니스타. 근데 자존심 때문에 나는 한 가지 스타일의 옷이 여러 벌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부판에서 허기진 배를 채웠다. 안정환이 과일을 잘 깎는 이유는 클럽 같은 데서 과일을 깎는 알바를 하셨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 때는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말 잘생겼다. 안정환 형님이 대학 시절 때 남겼던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그 전설이 뭐냐면 97년도에 이탈리아에서 열렸던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나가십니다. 거기 나가셔서 준우승을 하시고 귀국하자마자 바로 아주대학교 경기가 있었던 곳으로 내려오셨는데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되셨어요. 지금 아주대가 1대2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시면서 5대2로 뒤집었다라는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전설로 내려오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프로 시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가 대우재단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자연스럽게 부산 대우 로얄즈라는 팀으로 98년도에 입단을 하시면서 프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1998년도가 어떤 연도냐면 그 바야흐로 K리그의 정말 전성시대, K리그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던 그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걸출한 신인 스타들이 나와서 엄청나게 파장을 몰고 다녔기 때문인데요. 그 파장을 몰았던 트로이카 3분이 계세요. 3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안정환 형님, 그리고 요 사진에 보이시죠? 당시 포항 스틸러스에서 데뷔하셨던 우리 이동국 형님, 그리고 수원 삼성의 거의 정신적 지주이시죠? 우리 고종수 형님. 요 3분이서 그 K리그의 어떤 인기를 쫙 몰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 지인분이 부천 SK 팀의 프론트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티켓을 좀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만약에 부산이나 포항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서 원정을 온다. 아, 진짜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어마어마한 관중. 98년도가 아마 제 기억상으로 최초로 K리그 통산 관중수가 200만이 넘었던 첫 해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3분의 인기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좀 축구장에서 그렇게 고등학생 누님들, 중학교 누님들 다니는 거 처음 봤고요. 안정환 형님이 그만큼 또 대단하셨던 분.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력도 실력인데 이 2분 보세요. 동국 형님과 안정환 얼마나 누님들 마음을 설레게 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비주얼 보세요. 정말 잘생겼죠. 2분 다. 티셔츠에 거의 이름을 붙이고 다니셨어요. 간지. 기록을 좀 보면요.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총 출장 수가, 이건 정규 시즌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규 시즌에서만 총 87경기에 출장을 하시고 44득점. 엄청나죠. 거의 2경기에 한 골씩 넣으셨어요. 도움은 11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리그로 가시죠. 이탈리아의 페루자 칼초라는 팀으로 이적을 하시게 됩니다. 페루자라는 이름 3글자 보시면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 특히 안정환 형님의 팬분들 많으실 거예요. 기록을 보면요. 0001 시즌, 0102 시즌 2년 동안 정규 리그만 30경기, 15경기씩 출전을 하셔서 총 5득점, 5개의 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전성기의 안정환 형님의 그 명성에 비해서는 그렇게 엄청난 공격 포인트를 올린 건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기록을 가져왔어요. 형님이 공격 포인트를 올렸거나 득점을 올렸던 그 경기에서는 정말 그 경기가 보통 페루자 경기가 그렇게 썩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고 즐거운 재밌는 막 와 하는 경기는 아닌데 안정환 형님께서 득점을 올리는 그 경기만큼은 정말 판타스틱하고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 경기였다. 드라마틱한 경기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기록을 보시면 이게 2001년도 4월 22일 경기입니다. 아탈란타와의 경기인데요. 2대2로 비기는데 보시면 우리 안정환 형님께서 90분 플러스 5분에 인저리 타임에서 골을 넣으시면서 극적으로 팀이 비기면서 승점을 가져가게 되는 놀라운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죠. 바로 다음 라운드였던 2001년도 4월 29일 경기를 보시면요. 페루자가 바리에 4대3으로
보시면 대역전극을 합니다. 전반에 2골 먹고 후반 시작하자마자 4분 만에 한 골을 먹는데요. 그 3대 0으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67분에 우리 안정환 형님께서 포문을 여심과 동시에 5분 만에 한 골, 4분 만에 한 골, 또 5분 만에 한 골. 이런 경기 굉장히 보기 힘들죠. 이런 경기에서 첫 포문을 연 선수가 우리 안정환 형님이었다.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 경기죠. 이런 경기들에서만 골을 넣으셨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2001년도 같은 해 5월 12일 경기입니다. 페르자가 우디네세와 3대3으로 비기게 되는데 이땐 또 멀티골을 기록을 하세요. 전반에만 25분에 한 골, 인저리타임에 한 골을 넣으시는데 팀이 안타깝게도 후반에 3골을 내리먹으면서 3대3으로 비기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안정환 형님께서 멀티골을 기록하셨다는 점 아주 높게 평가하고요. 그리고 2002년 1월 27일에 있었던 헬라스 베로나와의 경기에서는 우리 안정환 형님께서 결승골을 기록을 하시면서 팀이 3대1로 승리하는 결과를 내게 됩니다. 당시 페루자라는 팀에 안정환 형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선수들과 함께 했는지를 보시게 되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루카 사우타디, 지오바니 테데스코, 파비오 리베라니. 이분은 추후에 2006년도에는 이탈리아 월드컵 대표팀으로 나가시는 분입니다. 지시스 브리자스, 당시 그리스에서 국가대표까지 하셨던 분이고, 파비오 그로소. 이 선수는 어리신 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수죠. 파비오 그로소, 이탈리아 국가대표 선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이분이 굉장히 의리 있는 선수다. 우리 안정환 형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선수다. 마르코 마테라치, 어린 분들도 아실 거예요. 실력은 출중했지만 워낙 다혈질이라서 조금 힘들었던 그 선수, 마테라치 선수가 어떤 분이셨냐면 이분이 지단 형님의 마지막 국가대표 경기이자 월드컵을 마감시켰던, 정말 안 좋은 그림으로 마감시켰던 그분입니다. 가죽 드립을 좀 쳤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단 형님께서 열받으셔가지고 가슴팍에다가 헤딩을 내리 꽂으셨죠. 요 분이 이제 마테라치 형님인데, 어쨌든 이분이 처음에는 안정환 형님께도 좀 막 아시아 선수라고 해서 막 마늘 냄새가 난다는 등 뭐 이렇게 막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을 좀 많이 했다 그래요. 하지만 나중에는 또 이게 평가가 좀 바뀌게 되는데 이따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2년도 드디어 한일 월드컵이 열리죠. 한일 월드컵에서는 우리 안정환 형님께서 정말 국가대표팀에서 정말 최고의 기록, 최고의 커리어를 쌓으시게 됩니다. 총 7경기 중에 7경기 전부 나가시게 되고요. 그 중에 2골을 넣으셨는데 이 2골이 또 이탈리아에서처럼 정말 결정적인 골들, 뭐 다 아시죠?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슈팅이 14개를 기록을 하셨어요. 그 중에 7개가 유효 슈팅이었고 그 중에 2개 득점을 하시게 됩니다. 요거는 미국전에서 골을 넣으신 다음에 모두가 알고 있는 동계올림픽에서 있었던 그 안톤 오노 형님 사건 때문에 그거를 좀 뭐랄까요, 디스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안정환 형님께서 스케이트를 한번 타주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탈리아전에서 골을 넣고 이 반지 세레머니, 반지의 제왕이시잖아요. 반지 세레머니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골 장면을 준비를 해왔어요. 골 장면을 움짤로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이게 그 저작권에 저촉이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미국전이죠. 미국에서 1대0으로 제 기억상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요렇게 시작해서 안정환님 헤딩 골이죠. 요게 지금 현재 뭉쳐야 찬다에서 정환이 형님을 같이 웃기려고 예능인 분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골이 운으로 들어갔다, 아니면 정말 보고 실력으로 들어갔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실력입니다. 90% 저는 실력이라고 봅니다. 쟁점이 뭐였냐면 헤딩골 넣으신 다음에 공을 찾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공의 위치를 몰랐던 거 아니냐, 얻어 걸린 거 아니냐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요. 공을 찾은 게 아니라 보시면 넘어지고 한 번 더 튕겨서 넘어지시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이 몸의 중심이라는 게 이 뇌가 흔들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잠깐 중심을 잃고 균형을 잃고 이게 내가 어디에 하는 거지 찾을 수 있어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초인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이상 바로 일어나서 내 공 저기 있구나, 골! 와! 이렇게 뛰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지 이게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그랬지 않았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골이 보시죠. 요게 이제 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마어마했던 이탈리아전 골든골 영상입니다. 우리 이영표 형님의 크로스에 이어서 우리 안정환 형님이 기가 봐도 예술적인 골입니다. 와, 이게 한번 한반도가 뒤집혔던 골이죠. 8강으로 갔던 그 골. 그리고 이게 또 참고로 월드컵 피파 8대 골든골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냥 완벽한 클래스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반지 세레모니 하시죠. 다음 넘어갑니다. 페루자에서 방출이 되신 다음에 다른 여러 유럽 팀과의 컨택이 있었는데 에이전트와의 문제도 있었고 또 피파에서도 또 너 막 징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팀을 못 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갖고 빚만 잔뜩 지게 된 우리 안정환 형님께서 어떻게 할까 거취를 고민하던 차에 스포츠 에이전시가 아니라 그냥 대형 연예기획사 같은 데서 우리 안정환 형님을 이렇게 큰 돈을 주고 데려오십니다. 그러고서 안정환 형님께서 연예 활동과 축구 선수의 활동을 병행을 하세요. 일본에서. 참 안타까운 게 축구 선수가 축구에만 몰입해도 될까 말까 어려운 상황인데 연예 활동도 같이 하시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와중에서도 2002년도 하반기에서 10경기에서 3득점, 그리고 그 다음에는 28경기에서 11득점. 그때 당시에 시미즈 에스펄스가 그렇게 강팀이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중하위권 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팀 내 최다 득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리그만, 컵 대회는 더 잘하셨어요. 리그만 38경기 출장하셔서 14득점을 하셨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는 요코하마, 이 팀은 굉장히 강팀이었습니다. 요코하마 F 마리노스라는 팀으로 이적을 하셔서 총 34경기 출장하셔서 16골 득점을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도 아마 이 당시에 팀 내 정규리그 최다 득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제가 또 요 사진을 가져왔어요. 당시에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최대의 흥행작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장동건 형님과 원빈 형님이 영화 홍보차 일본을 가시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 안정환 형님과 이렇게 조우를 하십니다. 보시면 뭐 제 눈에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환이 형님 외모가 꿀리지 않아요. 아, 정말 잘생겼습니다.